네, 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자, 오늘은 개미들의 무덤이란 별명을 얻게 된 비운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개인들이라면 액면 분할 이후로 어, 삼성전자 주식을 좀 많이 가지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좀 글을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 제가 작년 8월 17일에 올렸던 글입니다. 자, 누군가가 댓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면서 질문을 올려서 제가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음, 저의 분석은 바로 추천이 아니라 비추였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2000년도에 반도체는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결국 현대전자도 현재 SK 하이닉스에 매각되는 그런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살아남은 반도체 기업들, 결국 스마트폰, 스마트카, 그리고 4차 혁명 계기로 호황을 누리게 되는데, 삼성은 그 시대에 부응을 잘 해준 케이스였습니다. 2018년도 삼성전자가 고점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신고가를 행신하다가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액면 분할을 호재가 아닌 악재로 저는 분석을 했었습니다. 왜냐고요? 보시면은 고점에서 기관과 메인들이 수익을 많이 챙기고 이제 나와야 되는데 주식이 너무 비싸서 개인들이 이제 못 사게 된 거죠. 250만 원 하는 그 한 주를 저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250만 원씩, 200만 원씩 하는 그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서 손이 떨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바로 액면 분할해서 250만 원 하던 거를 5만 원으로 줄이면서 개인들이 많이 사서 그 물량을 그러니까 그 물량을 개인에게 떠넘기고 수익을 내는, 그리고 빠져나오는 탈출 전략을 만들었다 하는데, 그 계획은 성공이었죠. 현 구간, 그러니까 2018년 8월 달에 제가 쓴 글이죠. 제 상승을 위해서는 이게 싼 가격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불행하게도 하락의 징조인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어서 지금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삼성의 주가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 최소 1년은 그 실적을 선반영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있을 그 시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 개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게다가 주봉상 역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제 하락의 국면으로 접어들겠다는 것을 이미 작년 8월 달에 차트를 통해서 다 보여준 상태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이렇게 올렸는데요. 중국 기술력이 삼성에 딱 3년 뒤쳐져 있다는 말이 많았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 지원 하에서 많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기술력도 늘리고 덩치도 커져가고, 그리고 스파이 짓도 많이 해서 많은 기술력을 훔쳐왔다. 이거는 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마찰을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을 최근까지 보여주었죠. 자, 삼성은 이제 반도체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 바이오 산업, 스마트카 전장으로 새목거리를 찾는 중이다. 그리고 개인의 물량을 털기 위해서 긴 기간 횡보나 혹은 급격한 가격 조정도 버틸 필요가 있고, 삼성만 사면 된다, 1등 주식을 사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급격한 가격 조정도 버틸 각오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 관망을 하다가 상승의 징조가 보일 때 그때 들어가는 게 맞다 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게 적중을 했습니다. 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주봉인데요. 2018년 8월 달 마지막으로 여기 모습을 지금 역 헤드 앤 숄더, 그러니까 여기가 어깨고요. 여기가 머리고요. 다시 여기가 어깨. 얘가 여기를 뚫고 이전 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이전 고점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떨어질 때는 드디어 이제 역 헤드앤숄더 즉 하락의 패턴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이 선을 지켜주었어야 되는데 44,000원 선을 지키지 못하고 살짝 뚫렸을 때는 다시 재반등,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빨리 팔아서 혹은 최소한 반은 이상은 팔아서 아래에서 잡는 그런 매매 투자, 매매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서. 자, 이분들은 전부 저에게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 파트너이자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세력을 털기 위한 노력하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우리는 더 이상 세력들한테 털리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낼 그런 매매 패턴에서 이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18년 8월 달에 있었던 내용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2019년도 지금 현재 상황은 이제 어떠냐라고 봤을 때,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입니다. 자, 최근에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개인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57,000원까지 찍고 난 뒤에는 꾸준히 하락을 해서 지금 3,700원, 37,000원까지 무려 고점에서 거의 한 35% 지금 현재 빠져있는 구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볼까 합니다. 자, 주식은 오르거나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베팅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 과연 이게 내릴 건가요? 저는 그 삼성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삼성전자는 빠질 수 없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차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삼성이 빠지면은 최소한 정부에서 개입해서 삼성을 다시 살려서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단어 앞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주봉상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제가 빨간색으로 만든 우상향 차트의 어떤 흐름이 보이시나요? 자, 하방을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맞으면 떨어지는 우상향 차트의 파동을 그리면서 어떻게 해요?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57,000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에 속해져 있습니다. 자, 대형주의 특성상 파동을 그리면서 상승하거나 하락을 합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왕이면 상승의 시작을 하는 파동에서 매수한다면 수익이 나는데 왜 하필 이 고점, 그러니까 상승의 파동에서 있는 고점에서 여기 사서 이렇게 계속 떨어질 때까지 들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굳이 하락 파동에서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렸죠. 하락 추세선의 상승 추세선의 하단선에 지금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동을 한 번 더 그리겠죠. 최소한 더블 바닥을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찍고, 이게 지금 빨간색 선이죠. 자, 찍고 다시 올렸다가 쭉 계속 오르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찍었고, 이 하락 상승 추세선의 하단을 조금 더 깼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W 패턴, W 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투자자들이 말합니다. 삼성전자를 정말 월봉으로 볼게요. 정말 1999년도쯤에 이때쯤 살걸. 이때 샀으면 지금쯤이면 6000% 수익이 났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도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 그 이병철, 이건희 부자가 삼성 신사업으로 삼성을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설탕을 팔다가 이제 삼성 반도체나 혹은
그런 신사업으로 이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가 그 당시에는 참 우리나라의 어떤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삼성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자연스럽게 스마트폰 사업으로 연결되면서 삼성은 굉장히 큰 상승, 그러니까 큰 성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1등급이 된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삼성이 이제 성장성이 둔화되고 있는 스마트폰 사업이라든지 중국 기술력으로 가격 메리트가 떨어지는 반도체 사업을 대신할 만한 차세대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삼성 바이오 로직스가 있죠. 이게 주봉 차트인데요. 삼성 바이오 로지스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볼까요? 자, 고점까지 260% 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 아까 1999년도에서 올랐던 6000%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만 이게 과연 끝일까? 불과 지금 2016년에서 단지 2년 동안에 최고점을 연결했을 때 200%인데 300% 미만인데, 자, 앞으로 이제 5년, 10년을 봤을 때 이 삼성이 과연 이걸로 끝날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를 예전에 샀으면 좋았다. 그러니까 이병철 그리고 이건희가 처음에 선택했던 반도체 사업 그때 샀으면 좋았 뻔하지 않았을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가 새로운 먹거리로 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전장업체 그 하만을 인수했잖아요. 그 하만 인수할 때 이제 미래 자동차의 어떤 사물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삼성이 새로 이제 선택한 것들을 우리가 미리 따라 선점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애플이, 우리는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에서 중국에서 이제 1위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굉장히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 중국에서 1위 자를 내주면서 하웨이한테 2위, 3위, 4위, 5위로 물러나면서 최근에는 삼성 그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이전을 합니다. 그죠? 이전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애플이 제가 한번 삼성전자 말고 애플에 대한 오늘 뉴스를 제가 봤는데요. 자, 애플이 삼성을 배워야 된다라는 내용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어디 있었죠? 애플. 자, 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애플 휘청하고 있습니다. 애플 삼성전자 능력한 중국 차라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속편해. 중국서 고전한 삼성 애플 5 시대 동병상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뉴스를 제가 뭐 지금 당장 여기 있네요. 자, 차이나 쇼크 애플. 최근에 애플이 성장성 둔화, 실적 둔화를 통해서 이제 하향성으로 이제 접어들었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이제 폭락했습니다. 자, 애플이 아이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차이나 쇼크로 직면하면서 중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 사례를 들어 반면 교사로 삼을 것을 충고한다. 자,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휴대전화, 중국의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1%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중국 텐진 휴대폰 공장을 철수를 하고, 그리고 사드에 대한 배치에 대한 한중 간의 갈등을 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제품을 불매하고, 그리고 노트 7의 배터리 발화 사건 등으로 인해 가지고 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했어요? 바로 어디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키기 위해서 인도에서 다시 세계 최대 규모로 스마트폰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7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자, 애플도 삼성의 그런 모습을 좀 배워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누가 했죠? WSJ라는 곳이 어딘가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삼성은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그 강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을 따라서 고가 핸드폰을 팔다가 중저가 폰도 막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애플은 지금 현재 어때요?
더 비싼 폰으로 가격을 더 올립니다. 자, 최근에 이런 모습을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은 끝까지 전 세계적으로 1위의 자리를 지금 잘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좀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지만요. 자, 삼성의 빠른 대처 능력에 우리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차세대 사업으로 눈여겨봐야 보는 것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어떤 전장 사업, 미래 자동차,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투자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우리가 지켜보면서 미리 선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지금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있으면은 차트 볼 때마다 내 그 주식 잔고 볼 때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라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삼성에 굳이 전자에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외인들의 수급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걸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 6개월간의 흐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캡처를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전자의 흐름, 현재 이게 빨간색의 외국인 수급인데요. 오르는 것 같지만 이게 오르는 게 아니라 파동이죠. 제가 큰 대형주는 파동을 만들면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죠? 자,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의 모양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거는 우리 하락의 추세에 놓여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 자,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개인들이 팔고 있는 그 주식들을 누가 사냐? 개인들이 사고 있어요. 이건 기관이죠. 죄송합니다. 개인들이 지금 사고 있다. 자, 개인들의 저점은 높여져 가고 있죠. 저점은 높여가면서 이렇게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절대로 사는 자리가 아니죠. 여기서 사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서 사실은 사는 자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는 자리도 아니고 여기서 사는 자리도 아닙니다. 잠깐 단타를 위해서 며칠 한 7일에서 혹은 2주 정도 보유하기 위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만 왔지만 이왕이면 하락 추세보단 상승 추세에서 사는 게 그죠? 손해가 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의 재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환율이 또 중요합니다. 이 환율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형주,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이 뭐 1억, 2억이 들어오는 게 아니죠.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환율의 단 1원의 차이를 통해서도 큰 금액의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환율이 좋아야지 분명히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환율이 높더라도 삼성전자의 큰 호재라든지 혹은 투자할 만한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돼야지 외인들은 사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수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원달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면서 설명할까요? 자, 삼성전자가 많이 올랐을 때는 그죠? 환율은 계속 내렸습니다. 그리고 쌍바닥을 만들고 그리고 난 뒤에 쭉 올랐죠. 지금 행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환율이 오르는 동안 삼성전자는 내렸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죠. 외국인들은 환율 1원이면 그 투자하는 금액은 굉장히 그 환율의 차이는 굉장하다. 그 환율로 인한 그 자기들 돈의 그 뭐라 그러죠? 환차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이 또 많이 안 좋습니다. 뭐냐고요? 자, 미국이 안 좋은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다우존스, 나스닥 존스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요.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요. 뭐 미중 무역이 이제 협상이 이제 될 거라는 내용이지만 보세요. 5년을 봤을 때는 혹은 1년 동안 봤을 때는 5년을 볼까요? 최대로 볼까요? 네. 이렇게 닷컴 버블 이후로 떨어졌잖아요. 굉장히 오르다가
지금 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다행히 지금 닷컴 버블의 지금 꼭다리 맹 상단에서 지금 여기서 지금 지지를 해줄까라는 지금 기대감을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때 잘 미국, 중국 어떤 그런 무역 마찰이 잘 마무리가 성사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필라델피아 반도체, 그러니까 IT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구성되어 있는 요소들 다 뭐 잠깐 올랐지만은 실제로는 다 폭락을 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최대로 볼게요. 그죠? 올라갔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많이 떨어졌었죠. 자, 요거는 뭐 그냥 여담으로 좀 알고 있으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자, 반도체 약세는 지금 현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주는 추세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추세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봉에 정말 하루하루 단타를 볼 게 아니고 정말 주봉을 보면서 이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빨간색 선, 하단선을 지지를 해주나, 요번에 지지를 할 만한 자리가 곧 가까워지고 있다. 물론 이게 100% 맞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돌릴 수도 있고요. 이 밑에 찍었다가 또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술적 분석을 보는 이유는 충분히 우리가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 기본적으로 밑에 바닥에 깔고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지표로도 혹은 어떤 그런 보조 지표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바로 앞전에서 이 찍고 바로 오른 게 아니라 더블바닥을 찍었죠. 물론 이게 여기서 같은 자리에서 더블바닥 찍든지 혹은 짝꿍댕이로 더 위쪽에서 이렇게 찍든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더블바닥을 만들어주는 대형주의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금 여기서 찍더라도 올렸다가 다시 한번 내렸다가 이렇게 올리는 지그재그 파동을 만들면서 파동을 다시 이렇게 돌릴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추세 하단까지 많이 내려왔죠. 정말 많이 내려와봤자 한 35,000원, 700원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열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좀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좀 추가 매수를 좀 접근하는 방향. 여기 터치했다고 사는 게 아니죠. 찍고 난 뒤에 다시 올렸다가 더블바닥을 만드는 걸 확인하고 사는 것도 전혀 늦지 않으니까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봉상으로 보았을 때도요. 보시면은 기나긴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의 추세선에 놓여 있지만요. 하락의 추세선에 놓여 있지만 이 안에서도 추세를 그립니다. 그렇죠?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가죠. 여기서 더블바닥 찍고 다시 올리고요. 더블 상단을 찍고 다시 내려가고 더블 상단을 찍고 다시 또 내려갔다가 지금 여기 지금 놓여 있습니다. 현재는 이 흐름에 놓여 있죠. 작은 흐름에 놓여 있죠. 여기서는 지금 다시 한번 올릴 만한 자리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좀 지켜봐야 됩니다. 다시 더블바닥을 만들고 올리는지 그걸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 단기적으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을 조금 청산하시고 다시 내려갔다가 올릴 때 그때 반등할 때 다시 또 이렇게 사는 전략 쥐었다가 놨다가 이런 거를 반복하면서 접근하는 방법도 좋고요. 만약에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은 다시 이렇게 반등을 이렇게 더블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는 걸 보고 W 반등을 찍고 요렇게 올라가는 걸 이전 저점보다 저점을 올리는 걸 보고 다시 매수를 하는 어떤 무릎에서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썰을 다 풀었습니다. 이거 보시고 이해가 되시면은 좋을 텐데 이해가 안 되신다는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이 있다면은 주식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시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IT 관련주는 미국하고 혹은 중국하고의 어떤 기술력과 그들의 어떤 움직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의 어떤 IT의 흐름, 미국의 흐름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등 기업이라고 무조건 나 몰라라 눈먼 돈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내 돈, 소중한 돈이니까 내 소중한 재산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면은 그만큼 내가 조금 더 알고 있고 조금 더 노력을 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지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고요. 전부고요. 개인의 분들도 충분히 세력의 돈을 털고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거를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좀 부족한 내용이었지만 동동이 형아였습니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보유하신 그 투자자님들 힘내시고요. 반드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그 삼성전자를 열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